이 무속인은 아직까지도 모 유명한 회사에서 움직이고 있고 촬영을 하고 계시고, 이 방송이 나가는 순간 누군지 알 거기 때문에 사실 차마 이 방송 링크를 공개를 못 하겠습니다. 너무 진짜 동네 지나가는 갑수리가 봐도 알 거예요. 갑자기 이분이 신당을 쳐다보면서 자기네 신령님들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하시는 말, 야! 너네 집은 1,000만 원 더 붙이란다. 냉정하게 윤도령이 양심 고백할게요. Remember me. 선생님께서 사전에 이제 공지를 해주셨는데요. 바로 전통 무속 신앙을 지키기 위한 제보자들의 사연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연들이 많다고 해주셨는데요.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오늘 양이 엄청 많아요. 진짜 너무 많은데 여기도 있고 지금 문자도 있고 카카오톡에도 너무 많거든요. 근데 아마 개인 채널에서 시작하는 제보자들 2의 첫 번째 사연인 것 같아요. 이분은 제가 뭐 앞에서도 제보자들 모집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뭐 이름이라도 얘기하면, 이름에 뭐 사실 앞에 2개만 얘기해도 알 거예요. 아니, 앞에 뒤에가 뭐야, 총 4글자인데 이름이 뒤에 2개만 얘기해도 알고요, 앞에 얘기만 해도 압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알 만큼 방송을 찍은 지도 오래됐고, 근데 오래됐다기보다는 방송을 좀 많이 했어요. 실제로 방송 생활을 활동을 오래 하신 분은 아닌데 많이 찍었어요,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많이 찍었다는 건 돈을 그만큼 많이 상납을 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유명한 이제 방송사에서 활동을 아직까지도 꾸준하게 하시고 계시는데,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안 보고 싶어도 사실 많이 영상이 올라오고, 또 이게 필터가 알아서 그렇게 유튜브가 되다 보니까 많이도 잡혀서 많이도 여러 번 봤는데, 이분이 사실 저한테 오기 전에 이분을 거쳤다가 온 거예요. 방송상에서는 너무 정말 소신 있으시고 또 너무 겸손하신 것 같고 너무 정말 청순하신 것 같아서 이분을 찾아갔대요. 근데 사실 접수를 하는 순간부터가 놀랬답니다. 1인 상담을 신청을 했는데 1인 상담비가 33만원.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얘기만 듣고도 누군지 알았어요. 근데 전 뒤에는 사실 몰랐는데, 뒤에 사람들을 추가를 하니까 나머지 가족들을 점사를 포함해서 점사비만 거의 70만원 가까이를 사용을 하고 오셨대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점사비는 선생님들의 어떤 연차? 뭐 경험? 연역에 대한 어떤 값어치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무조건 점사비만 높다 그래서 무조건 이거를 사기꾼이다, 난년이다 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아마 33만원의 3자는 부가세인가 봐요. 그래서 점사비만 보고는 얘기를 하기가 좀 애매했는데, 뒤에서 얘기를 하는 게, 이분이 모 방송이 있었어요. 방송에서는 신고값이 기본이 요즘에 다 5천이다, 1억이냐, 너무 우습다, 너무 무분별하게 신고를 남용하는 것 같다, 요즘에 뭐만 하면 기본 5천이고 뭐 심 조금만 받는다 그러면 1억이 우습게 넘어간다, 그거 잘못됐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방송을 봤는데, 이 방송도 이분이 링크를 줘서 알게 됐어요. 근데 이거는 모자이크 처리를 해도 이 방송이 나가는 순간 누군지 알 거기 때문에 사실 차마 이 방송 링크를 공개를 못 하겠습니다. 너무 진짜 동네 지나가는 갑수리가 봐도 알 거예요. 그래서 방송상에서는 사실 5천이 뭐냐 1억이 뭐냐, 너무 말도 안 된다, 너무 난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분이 무당한테 가서 점을 보르니까 일반 조상굿을 풀어야 된다, 조상굿을 풀어야 된다 라고 해서 선생님 얼마입니까? 라고 했는데 굿값이 5천이 나왔어요. 그래서 뭔가가 좀 잘못됐다, 이분이 방송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나를 보자마자 5천을 부르시네. 그래서 아닌가 긴가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분이 신당을 쳐다보면서 자기네 신령님들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하시는 말, 야! 너네 집은 1,000만 원 더 붙이란다. 6천 부르래. 누가요? 신령님이 이 손님한테 너네 집은 1,000만 원 더 붙여서 6천을 부르라 그랬대. 일단 여기서부터 이 손님이 멘탈이 나가셨어요. 왜냐하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점집을 안 가본 적도 없고, 그래도 갔다면 갔고, 그래도 무속인 어떤 이런 방송이라든지 무속인 경험을 안 해보셨던 분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신을
빙자에서 가격을 흥정을 하거나 또 높이는 행위를 하는 걸 보고 아 내가 잘못 왔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플러스 너네 집 6천이랜다? 6천 갖고 오래 웃으면서 얘기를 함과 동시에 자기 스스로 자기는 미국으로도 굿하러 간다고 자랑질을 하더니 내 자식한테는 자살기가 붙었다. 어린애한테 신의 대신 할머니가 앉았기 때문에 너네 집은 1천만 원을 더 붙여서 비싸게 굿을 해야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제가 이런 사연들이 사실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사연을 이렇게까지 비일비재하게 비슷한 사연들이 많은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여기서의 팩트는 너네 집은 1,000만 원을 더 붙이랜다. 너네 집은 5천을 불러서 총 6천을 불러야 된다. 뭐 자기가 미국으로 굿하러 다닌다고 손님한테 자랑을 한다. 이런 말들이 팩트가 아니에요. 이 무속인은 아직까지도 모 유명한 회사에서 움직이고 있고 촬영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방송상에서는 정말 세상 청순한 것처럼 정말 소신발언 강한 것처럼 행동들을 하고 계세요. 근데 저는 이분이 방송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든 실제로 뭐 얼마를 받든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든 그게 사실 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관심이 없어요. 근데 왜 저는 방송과 실제로 손님들을 대하는 행위가 다르냐는 거죠. 저는 분명히 그 방송이 어떤 방송인지 알아요. 방송에서는 요즘 신굿 근황에 대해서 정말 5천이 난무하고 1억이 난무하다. 그것도 신굿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막말로 신내린 굿이 비싸다는 건 저도 알고 이 방송들을 보시는 일반 사람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들어보셔서. 뭐 신굿값 5천, 6천, 1억 난무하다 사실 굉장히 오래된 소리예요. 근데 이런 비싼 신굿에 대해서 어떤 팩트를 가하신 분이 실제로 손님에게 신굿도 아니고 어떤 재수굿도 아니고 조상을 풀고 천도를 하는 데 있어서 5천을 부르더니 그 뒤에 갑자기 신령님을 쳐다보면서 신의 이름을 빙자하고 팔아서 너네 집은 1,000만 원 더 붙이랜다. 누가? 신령님이. 저는 솔직히 이렇게 유명한 유튜브를 하시는 무속인 선생님이 신을 빙자해서 1,000만 원을 더 갖다 붙여서 너는 6천 갖고 오래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정말 이분이 아나무인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절대 여러분들 무속인이 손님을 상대할 때 굿값이라는 걸 신령님께 물어봐서 허락하고 그 굿값을 측정하는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분은 상황이 이런데 얼마의 굿을 해야 될까요?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만히 벽장 속에 있다가 알파수 주파기 두드려 가면서 얘네 집은 조금 힘든 것 같고 내가 보니까는 카드도 몇 장 없고 대출이야 끽해봐야 돈 1,000만 원도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웬만하면 그냥 700에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벽장에 뒤에 숨어있다가 야 얘네 집은 돈 많아 야 얘 갖고 있는 문서만 몇 개고 아파트만 몇 개냐 야 그 중에 하나만 팔아도 야 굿값은 뽑고도 남겠다 야 얘네 돈 많으니까 한 5천 불러 이렇게 얘기할까요? 근데 이분이 얘기한 걸로 치면 딱 그런 경로예요. 왜 갑자기 5천을 불렀다가 5천도 솔직히 일방 붙이고는 너무 비싼 거예요. 솔직히 저는 신고값이 비싸다는 건 알아요. 왜?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평생을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서로 간의 어떤 원력을 공유를 하고 나눠야 되고 또 내가 가진 어떤 거를 공유를 하고 일러야 되니까 비쌀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일반 조상을 천도하는데 5천. 정말 이 논리대로면요 무속인들은 정말 빌딩 금방 살 거예요. 빌딩이 뭐야? 아파트 몇 채씩은 갖고 있을 거야. 왜? 5천만 원짜리 굿하면 냉정하게 윤도령이 양심 고백할게요. 아마 포떼고 핏대면 나올 거야. 5천짜리 구슬에도요 물론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 무속인이 3천만 원 이상은 남깁니다. 5천만 원짜리 구슬 하면요. 5천짜리 구슬 제가 옛날에 한번 샤머니즘에서도 그런 얘기 한 적 있는데 뭐 5천짜리랑 1억짜리 굿은 뭐 과일이 뭐 1000장까지 다예요? 나는 그런 역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뭐 굿당에 손님이 들어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악사들이 난무하게 막 악사들이 막 10명 20명 이렇게 있어? 뭐 1억짜리는 그럴 수 있죠. 근데 5천짜리 일반 굿 하면서 뭐 진짜 수십 명의 악사들이 들어갈 거야? 아니면 과일을 뭐 1000장까지 쌓을 거야? 아마 냉정하게 얘기하는데 과일 1000장까지 쌓아도 5천은 안 들어가요. 영수증 다 깔 수도 있어요 굿당에. 근데 솔직히 무당도 남기고 무당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남을 빌어주는 대가로 얼마라도 남기고 벌어간다? 이해해요. 나도 무속인이니까. 근데 일반 굿을 5천을 부른다는 건 솔직히 윤도령의 생각에서는 이거는 이미 그것부터가 자본주의 근성이 너무나도 뼛속부터 묻어있다. 근데 냉정하게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방송에 출연하시는 분들이 옛날에 그런 댓글을 봤어요. 제가 모 카페에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유튜브에 유명하게 출연하는 무속인들 일단 걸러야 된다. 왜? 너무 많이 당한 거죠. 그런 사람들의 댓글이 어느 순간부터 많아졌어요. 일단 유튜브 나오면 걸러라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저도 솔직히 나도 유튜브를 하지만 왜 이런 얘기가 생겼나? 물론 당한 것도 있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여기 앞에 감독님도 계시고 나도 지금 촬영을 하잖아요. 근데 나도 샤머니즘을 촬영하고 개인 채널도 촬영하고 있지만 그 제작사?
라고 하죠. 제작사가 너무 선생님들께 많은 돈을 요구해요. 냉정하게 얘기하면요. 근데 사실 무속인 입장에서 저도 방송을 하는 사람이지만 홍보를 꾸준하게 하고 유튜브를 찍었던 사람은요, 이걸 끝내기가 힘들어요. 왜? 요즘은 깃발간판 걸고 뜨내기 손님 상대하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전부 다 너도 나도 SNS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하고 스스로를 알리잖아. 나 여기 있어요. 나 일산에 있어요. 누구예요? 내가 이런 거 잘해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라는 걸 매체를 통해서 오픈을 하는 세상이 됐잖아요. 그리고 손님들 역시나 마찬가지. 뭐 무속인 유튜브를 안 본다 해도 안 볼 수가 없는 게 이미 그렇게 필터를 거쳐서 여러분들이 볼 수밖에 없어요. 지나가다라도 볼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또한 길가에 가다가 무속인 집 가는 게 아니잖아요. 유튜브라든지 SNS 보고 방송을 보고 여러분들이 무속인을 초이스하는 시대가 됐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하는 무당, 유튜브를 보시고 오시는 손님들, 사실 저는 뭐 잘잘못 따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일단은 구조 자체가요, 제작자에서 무속인을 절대 돈을 줘가면서 오세요 가세요 아니야. 하다못해 방송사에서 진행하는 이런 이야기들도요, 무속인이 돈을 주고 나가는 프로그램이에요. 방송사에서 미쳤냐? 무당이 뭔 벼슬이라고 무당한테 돈을 줘가, 무당이 뭐라고 거기 가서 돈을 받고 직접 촬영을 해줘요. 돈을 줘서 촬영을 하는 거지. 절대요, 무당이 여러분들 돈 받고 촬영한다는 말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 돈 안 받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떤 방송국에서 뭐 인터뷰를 요청했다거나 아니면 자문을 요구했다거나 그러면 소정의 출연비는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고정적으로 그 방송을 내가 이어감에 있어서 돈을 받지는 않아요. 다 무속인이 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이 제작사를 까고 싶은 게 아니야. 이 제작사에서 요구하는 이 무수한 금액들 어떻게 감당할까요? 무속인이 수행자야, 제자야. 근데 이 제자들이 손님 봐서 1억을 벌어요? 손님 봐서 2억을 벌어요? 근데 그 방송이 한 번만이야? 아니, 꾸준하게 해야 돼. 왜? 이미 시작을 그렇게 했어. 그럼 거기 나왔어. 방송사 뭐 할 거야? 개인 채널 하겠죠. 효과가 없어. 왜? 이미 거기가 너무 크거든. 그러면 그걸로 해서 손님들이 많이 와. 내가 유명해졌어. 어쩔 수 없어. 유지해야 돼. 그러려면 돈이 많이 깨져요. 제작사도 어쩔 수 없어요. 이분들이 돈을 주고 하는 걸 알아. 그분들은 그게 사업이야. 뭐 비싸게 받는다고 뭐라고 탓하기도 애매해요. 그분들은 그게 사업이야. 그거에 동의하고 돈을 갖다 준 건 무속인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우린 그거죠. 그 무속인이 돈을 어디서 구하냐? 윤들은 어디서 구해요? 손님 봐서 구하고, 전 봐서 구하고, 구태서 구하고, 치성에서 구하고, 부적 써서 구하고, 손님들 빌어주고 구해요. 무속인이 그렇게 해서 구해. 근데 내가 한 달에 광고비라는 개념으로 뭐 500을 잡아, 1000만 원을 잡아. 그럼 그 안에서 쓰면 돼. 나도 이게 사업이고 홍보니까 열심히 번 만큼 내가 유지를 해야 되니 그래, 그렇다 쳐. 근데 한 번에 1억, 2억, 3억, 수천만 원의 비용을 제작사에게 지불하기 위해서는요, 무속인이 손님들한테 비싸게 요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10만원, 20만원짜리 전 봐서는 절대 그 방송 못 찍어요. 냉정하게. 이걸 보시는 분들이 생각해도 그러지 않을까요? 그 방송은 매일같이 찍어. 매일같이 노출돼. 시즌별로 나오는데 시즌별로 그 무당이 그 무당이야. 그 무당이 그 무당이고. 그렇게 많은 프로그램들과 방송을 찍어대는데 돈이 암만 하겠어요? 이분들은요, 오히려 상담 날짜도 하루에 2명 이상 안 보거나 3명 이상 안 보거나 일주일에 3명 이상 보거나 한 달에 딱 몇 명만 보거나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왜? 방송을 해야 되니까. 출연을 해야 되니까. 사례자랑 상담을 해야 되고 지방을 내려가야 되니까. 그래서 상담을 진짜 소위 말하면 빠지게 못해요. 상담도 그렇게 많이 못하는데, 굿도 많이 못하는데 한 번 할 때 크게 불러야 돼요. 냉정하게 얘기하면요. 뭐 그분들이 20일 내도록 굿이 있어요? 30일 내도록 하루에 10명 이상 상담을 아니요? 냉정하게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해요. 근데 그렇게까지도 큰 돈들을 유지하고 있을 때는요, 그 돈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무당팔자가 타고나길 돈이 많겠어요? 집안 내도록 뭐 돈이 많겠어요? 아니요. 그 돈 어디서 나왔겠어? 손님들 주머니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시초는 제작사가 되겠죠. 하지만 그 제작사 안에서 여러분들이 말도 안 되는 그 광고비를 준비를 하기 위한 피해자는 결국은 손님들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무속인 역시 굉장히 유명한 곳에 출연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저는 정말 실망 중에 실망이었고, 방송과 다른 모습과 너무 고액의 비싼 점삽이, 고액의 비싼 굿값을 보면서 사실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이 정도로 인지도가 있고 유명하시고 자기의 자리를 유지하시는 분이라면 저는 그래도 구제중생하기 위해서 정말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손님들을 상대할 줄 아는 선생님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좀 전달해드리고 싶어요. 이 방송을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